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기술과 지정학의 그 복잡한 관계, 특히 테슬라와 팔란티어가 미국의 패권 전략과 어떻게 좀 맞물려 돌아가는지, 네, 그렇죠.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인식, 또 언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기술 발전이라는 게 단순히 생활 편의를 넘어서서요. 실제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권력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이름 붙이고 또 이해하는지 그 방식 자체도 들여다보면 재밌는 점이 많습니다. 이 다료가 딱 그 두 가지를 잘 엮었어요. 네. 자료를 보면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자동차나 비행기처럼 아주 강력한 운동 에너지를 쓰는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요. 네네. 사람들이 이걸 출퇴근이나 여행, 이런 일상적인 용도보다는 오히려 군사적인 활용, 이걸 먼저 떠올렸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관총 달고 비행기에 폭탄 싣고. 그렇죠. 먼저 무기로 활용될 생각을 한 거군요. 네, 마치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단순히 그 도구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기술이 가져온 권력 이동,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좀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핵심이에요. 새로운 기술은 기존 질서를 이렇게 확 뒤집는 힘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자료는 다음 권력 이동의 핵심 동력으로 바로 AI, 인공지능 혁명, 이걸 지목하면서 그 중심에 테슬라와 팔란티어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지정학적 관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 압도적인 강자가 있을 때 오히려 평화가 유지된다. 이런 시각이잖아요. 네, 힘의 균형보다는 압도적 우위가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마치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어느 정도 전쟁 억제력을 보여준 것처럼요. 그렇다면 미국이 앞으로도 이 패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료는 뭘 제시하나요?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은 팔란티어를 통해서 군사 AI 역량을 강화하는 데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팔란티어. 네. 팔란티어가 원래 9.11 테러 이후에 그 대테러 활동 지원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 협력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미국의 패권 유지에 핵심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역할을 한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겠죠.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군사 목적을 얘기한 적은 없지만요. 네, 없죠. 그들의 옵티머스 로봇, 그리고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술. 이게 미래 AI 전쟁에서 로봇 병사나 자율주행 드론, 탱크 이런 형태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네, 그렇죠. 충분히 상상 가능하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쟁국에게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미국이 이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료는 이 부분을 중국 손자병법의 부전이굴,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과 연결시키더라고요. 부전이굴. 네네. 테슬라의 어떤 로봇이나 자율주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역량, 그리고 팔란티어의 전략적인 AI, 이걸 결합해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과시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전쟁 자체를 시도조차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일 수 있다는 추측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산업 육성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안보 전략이다, 이걸 강조하는 시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좀 관점을 바꿔서요. 기술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식 변화, 이 얘기도 좀 해보죠.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말 없는 마차, 영어로 horseless carriage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불렸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기존의 말이라는 익숙한 틀 안에서 어떻게든 새로운 걸 이해해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주 좋은 예시죠. 그 증기기관의 힘을 설명하려고 마력, 홀스 파워 단위를 쓴 것도 정말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것도 그렇네요. 네. 익숙한 개념에 빗대서 낯선 기술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거부감, 이런 걸 좀 줄이려고 한 거죠. 자료에서는 심지어 오리너구리라는 이름도 그렇다고 지적해요. 오리너구리요. 그 동물. 네. 기존 동물 분류 체계에 이게 딱 들어맞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한 hin적이라는 거죠. 새로운 존재를 기존 틀로 이해하려는 시도. 와,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전기차라고 부르는 건 어떨까요? 이 자료의 예측처럼 미래에는
그냥 이게 차가 되고 그렇죠. 오히려 지금의 내연기관차가 기름차라든가 뭐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마치 스마트폰이 어느새 그냥 폰이 된 것처럼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컴퓨터라는 단어 있잖아요. 컴퓨터? 네, 컴퓨터. 이게 원래는 계산하는 사람, 그러니까 직업을 의미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네, 사람이요. 계산원 같은? 네, 맞아요. 계산수. 우리가 아는 그 기계 컴퓨터, 뭐 머신 컴퓨터 이런 식으로 불렸었죠. 와, 처음 듣는데요? 근데 지금 컴퓨터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전혀. 기술이 완전히 일상화되면서 그 이름하고 의미,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바뀐 대표적인 사례죠. 야, 이 패턴을 따라가 보면요. 네. 요즘 나오는 뭐 AI 아나운서 이런 것도 미래 세대에게는 그냥 아나운서가 될 수 있겠고 네, 그렇죠. 무인 매장도 나중엔 그냥 매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기술이 우리 언어와 생각을 이렇게 바꾼다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기술이 지정학적 힘의 지도를 어떻게 새로 그리고 있는지, 또 동시에 우리의 언어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펠란티어와 테슬라를 통한 미국의 어떤 AI 전략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말없는 마차, 그리고 컴퓨터라는 이름에 담긴 그 인식의 변화까지 여러분께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뭐 거스릴 수 없는 정말 큰 흐름이고요. 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연기관 차가 마차를 대체하면서 말타기면 이제 승마라는 어떤 스포츠나 레저 활동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래에 자율주행차가 지금의 운전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면 과연 그 운전이라는 행위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와.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